좋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연구 활동 진행하고 있는 주영준 박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서 제 웨비나에 들어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Self-Reactivity Controls the Functional Diversity of Naive CD Positive T Cells by Co-opting Tonic Type Interferon이라는 주제입니다. 해당 논문은 현재 퍼블리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동일한 제목으로 퍼블리시가 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연구한 나이브 T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이브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는 having or showing a lack of experience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T셀 이뮤놀로지에서의 나이브의 의미는 머처 T셀이 아직 포린 안티젠을 만나지 않은 상태를 보통 우리가 나이브 T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적으로는 이 나이브 T셀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나 웨스턴 블락 같은 프로틴을 측정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몰레큘들의 발현을 가지고 나이브 T셀을 정의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CD44라는 몰레큘이고요. 하나가 CD62L이라는 몰레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나이브 T셀은 CD44 low, CD62L high의 페노타입을 가진 셀들을 보통 우리가 CD8 T셀의 나이브 T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제 어디서 오고 어떻게 디벨롭이 되는 것일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T셀 프리커서가 사이머스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셀렉션을 거치게 됩니다. 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셀렉션 과정 중에서 이 DP 사이모사이트들은 사이믹 에피세리얼셀에서 셀프 TCR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동안에 네거티브 포지티브 셀렉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살아남은 셀들은 일정 레벨의 CD5 레벨을 받은 셀프 TCR의 강도에 비례하게 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지그네이션 된 CD5 레벨을 가지고 이 셀들은 페리페럴로 나오고 서큘레이션을 하면서 질병에 있어서 우리 몸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CD5의 의미가 이 페리페럴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CD5는 사이머스에서 발현이 결정되어지고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CD5는 사이밍 셀렉션 동안에 TCR 시그널링을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리페럴에서의 CD5의 롤은 아직 컨트롤버셜하고 거의 이제 알려져 있지 않다 혹은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은 CD5의 레벨은 발현하고 있는 셀의 셀프 리액티비티를 보여주는 레프레젠터티브 마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5가 낮고 높은 셀포들을 결국 셀프 리액티비티를 낮게 받은 강하게 받은 세포로 규정을 짓고 그거를 분리해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연구들이 이 CD5의 레벨과 포린 안티젠 리스폰스브니스가 서로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을 갖는다라는 논문들이 여러 편 출간이 되어져 왔습니다. 제 연구 또한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뒷부분에서는 좀 더 그러면 감염 상황에서 이런 CD5의 역할 혹은 나이브 셀의 파퓰레이션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브 CD8 포지티브 T셀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나 인트라셀룰라 박테리아가 감염되게 되면은 클로널 익스펜션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은 헤테롤로거스 이펙터 CD8 T셀 풀을 이루게 되는데 이 헤테롤로거스 이펙터 CD8 T셀 풀은 최근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두 파퓰레이션으로 서브파퓰레이팅 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하나가 MPEC라는 파퓰레이션이고 하나가 SLEC라는 파퓰레이션인데 이 파퓰레이션의 분화에 있어서는 이 나이브 T셀이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 중에 얼마나 강한 TCR 인게이지먼트를 받았느냐 혹은 얼마나 강한 mTOR 액티비티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MPEC에서 SLEC로의 분화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대표적으로 이 MPC가 발현하는 서페이스 마커로 보시면은 KLRG1 low, CD127, CD127 high 한 페노타입을 갖고요. 멀티포턴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메오스타틱 사이로카인인 IL-7, IL-15가 같은 호메오스타틱 사이로카인에 굉장히 센시티브한
캐릭터를 갖고요. 그다음에 less productive, 그다음에 코그니트 펩타이드 혹은 안티젠에 대해서 IL-2 프로듀싱 능력이 SLEC 파퓰레이션보다 뛰어납니다. 반대로 SLEC 파퓰레이션은 KRR 지원 하이, CD127 로우 피노타입을 갖고요. permanently differentiated phenotype이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IL-7이나 15 같은 호메오스타틱 사이토카인에 인센시티브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NPC보다는 IL-2 프로듀싱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NPC 셀, 메모리 프리커서 이펙터 셀들이 주로 컨트랙션 페이지를 거치면서 높은 IL-7 리셉터 발현량을 보이기 때문에 서바이벌을 더 오래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메모리로서 더 오래 살아남는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이제 몇 년 동안은 대신 이제 이렇게 이펙터 셀들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 나이브 CD8 T셀 풀도 상당히 헤테로로거스한 파퓰레이션을 이루고 있다라는 보고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레귤레이션이나 어떤 이뮤노로지컬 피처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쪽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리서치의 레셔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이머스에서 셀프 TCR 자극에 의해서 CD5 로우와 하이 파퓰레이션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형성되어진 CD5 로우 하이 파퓰레이션은 페리페럴로 나오게 되고 지속적으로 셀프 TCR과 호메오스타틱 사이토카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헤테로제닉 나이브 CD8 셀 풀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헤테로제닉 나이브 CD8 셀 풀은 각 서브셋마다 서로 다른 호메오스타틱 레귤레이션을 받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포린 안티젠 리액티비티를 가지며 임무노패솔로지 프로퍼티도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연구 리서치를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사이믹 셀렉션 때 받은 셀프 TCR의 리액티비티가 나이브 CD8 셀 풀에 그리고 그들의 펑셔널리티를 결정할 수 있다,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나이브 CD8 셀풀은 최근에 굉장히 헤테로로거스한 파퓰레이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CD5 하이 프랙션 셀에서 좀 더 높은 헤테로제니티가 보인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저도 이런 보고를 바탕으로 나이브 CD8 셀을 좀 더 여러 몰레큘들을 분석해 본 결과 CD5 하이 프랙션 셀에서 특이하게 다음과 같이 라이식시라는 몰레큘이 높게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퓰레이션을 저는 제 연구의 베이직으로 삼고요. CD5 low, 라이식시 네거티브, 라이식시 포지티브라고 앞으로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퓰레이션의 레귤레이션, 그다음에 펑셔널 피처, 그다음에 fate in infectious condition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이식시 몰레큘 같은 경우는 타이브 인터페론에 의해서 업레귤레이션 되는 몰레큘이라고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제가 연구를 한 나이브 CD8 셀은 말 그대로 나이브입니다. 아직 포린 안티젠을 경험하지 않은 마우스에서 발견된 세포들이기 때문에 그런 uninfected,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의 마우스에서 어떻게 타이브 인터페론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들의 그런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논문을 찾았는데요. 아직 감염되지 않은 컨스티튜티브한 타이브 인터페론이 마우스 몸 전체에서 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논문입니다. 이 논문과 다른 논문들을 쭉 공부를 해봤는데 일단 타이브 인터페론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액티베이션 된 T셀에서의 역할이나 혹은 사이믹 디벨롭먼트 단계에서의 타이브 인터페론의 역할들은 꾸준히 보고가 좀 되어져 있는데 이 나이브 CD8 T셀 단계, 페리페럴 단계에서의 얘들의 어떤 펑셔널리티나 이런 걸 결정하는 데 타이브 인터페론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하이포테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닉 타이브 인터페론, 즉 호메오스타틱 타이브 인터페론이 나이브 CD8 T셀의 펑셔널리티에 다이렉트하게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 연구의 스트래티지는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나이브 CD8 셀프 헤테로제니티의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에 관련된 부분.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 세 가지 파퓰레이션의 펑셔널 피처들을 지노마이드하게 분석을 했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그 세 가지 파퓰레이션들의 HMV 인펙션 상황에서의 반응성을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질문이 한 가지 첫 번째 질문은 파트 1의 첫 번째 질문은 정말로 토닉 타이본 인터페론이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을 만드는 주요 시그널인가 인 것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가지 타입의 타이본 인터페론 시그널링 디피션트 마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인터페론 알파 리셉터 넉아웃, 그다음에 스테론 넉아웃, 그다음에 인터페론 알파 리셉터와 감마 리셉터가 더블 넉아웃된 마우스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론 시그널이 디피션트된 마우스에서는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시그니피컨트하게 라이시 포지티브 셀이 감소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라시시 네거티브 셀을 솔팅한 후에 타이본 인터페론을 인비트로로 직접 처리를 해서 라시시 포지티브 셀이 타이본 인터페론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업레귤레이션이 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즈 디펜던트 매너로 인터페론 베타, 즉 타이본 인터페론 처리해서 라시시 포지티브 셀이 인덕션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다른 호메오스타틱 사이토카인이나 T셀이 노출될 수 있는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을 트리트먼트 해보았을 때는 라이시시가 전혀 인덕션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인비보에서 다시 컨펌하기 위해서 라이시시 네거티브 셀을 와일드 타입 마우스, 그 다음에 인터페론 알파 리셉터 넉아웃 마우스에 솔팅한 후 원투원 믹스처를 만들고 새로운 B6 호스트에 트랜스퍼를 하고 7일 후에 라이시시 인덕션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와일드 타입에서 유래한 도너 셀들에서는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이 정상적으로 다시 인덕션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지만 타이본 인터페론 리셉터가 없는 도너에서 온 라이시 네거티브 셀들은 라이시 포지티브 셀을 개인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이본 인터페론 시그널링이 라이시 포지티브 셀을 제너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라이시 포지티브 셀이 됨에 있어서 왜 도대체 CD5 하이 한 셀들에서만 라이시 포지티브 셀이 제너레이션 되어지느냐가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첫 번째 생각은 이 CD5 로우와 라이시시 네거티브 CD5 하이 셀들의 타이본 인터페론 리셉터 익스프레션이 아마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해보았는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든 생각은 그러면 타이본 인터페론 시그널링의 센시티비티가 두 셀들 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더 진행해 보았습니다. 체크하기 위해서 두 셀을 솔팅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인비트로로 타이본 인터페론을 트리트먼트하고 먼저 라이시시 인덕션을 체크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CD5 로우 셀들도 타이본 인터페론을 처리했을 때 라이시시 인덕션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라이시시 네거티브 셀, 즉 CD5 하이 프랙션 셀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타이본 인터페론의 가장 다이렉트한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인 포스포 스텝 1, 2를 체크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시시 네거티브 셀이 CD5 로우 셀들보다 더 높은 스텝 1, 스텝 2의 포스포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라이시시 네거티브 셀, CD5 하이 프랙션 셀들이 라이시시 셀을 더 잘 발현하는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을 더 많이 제너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타이본 인터페론 시그널링 센시티비티가 더 높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저는 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논문은 투고를 했고요. 리비전을 대비해서 다른 실험들을 좀 더 진행을 했었는데 언퍼블리시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사실 저는 CD5 하이 라시 네거티브 셀들이 더 타이본 인터페론의 반응이 높고 더 라시를 잘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이 두 세포들 간에 에피제네티컬한 백그라운드가 다를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셀들의 칩 시퀀싱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다른 데이터들이나 다른 진에 대해서 데이터가 좀 있지만 먼저 제일 중요한 라식실 데이터를만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테돈 바인딩 사이트로 익스펙테이션 되는 위치에 보시면은 H3K27ME3라고 일컬어지는 일명 그 이니비토리 모디피케이션 마크가 CD5 로우 셀들에 굉장히 높게 인리치먼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이 CD5 하이 프랙션에서 더 많이 생성되는 이유가 타이본 인터페론 센시티비티와 이런 서로 다른
에피제네티컬한 백그라운드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 다른 논문과 제 데이터를 보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CD5 하이 프랙션, 파란색으로 표시한 CD5 하이 프랙션 셀들과 CD5 로우 셀들의 널77의 익스프레션 레벨을 보시면 CD5 하이 프랙션 셀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널77은 인비보에서 받고 있는 TCR 시그널링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마커로 사용되는데요. 즉 CD5 하이 프랙션 셀들이 지속적으로 인비보 상황에서는 더 강한 셀프 TCR 시그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하게 받고 있는 셀프 TCR 때문에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이 되는데 더 포지티브한 이펙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셀프 TCR 인게이지먼트가 이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라이시 네거티브 셀을 솔팅한 후에 타이버 인터페론과 솔루블 안티 CD3를 사용해서 셀프 TCR을 미믹해서 컬처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솔루블 안티 CD3를 트리트먼트한 그룹에서 더 높은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인비보에서 한 번 더 컨펌하기 위해서 라이시시 네거티브 셀을 B6 마우스에서 솔팅한 후에 두 가지 호스트 마우스인 B6 마우스, 그다음 태번 넉아웃 마우스에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태번 넉아웃 마우스는 셀프 TCR 시그널링을 줄 수 없는 마우스이기 때문에 이 마우스에 들어간 도넛 셀들은 셀프 TCR 시그널을 적절하게 받지 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와일드 타입으로 트랜스퍼가 된 라이시시 네거티브 셀은 정상적으로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을 형성하는 반면에 태번 넉아웃 마우스에 트랜스퍼된 라이시시 네거티브 셀은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을 유의적으로 감소된 양만큼 발현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셀프 리액티비티의 영향을, 셀프 TCR 시그널의 영향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 좀 다른 실험을 디자인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 라이시시 네거티브 셀을 B6 마우스, P14 마우스, OT1 마우스에서 솔팅을 한 후에 걔들을 전부 다 1대1대1로 섞어주고 새로운 B6 마우스나 P14 마우스에 트랜스퍼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B6 호스트에 세 가지 셀이 트랜스퍼 됐을 때는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의 인덕션은 이 B6, P14, OT1 순으로 증가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아직 여기선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 B6와 P14과 OT1의 CD5 레벨이 각각 B6, P14, OT1 순서로 높아집니다. 즉 CD5 레벨이 높은 셀들이 더 라이시스를 많이 형성한다는 것을 B6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P14 호스트에 이 세 가지 셀이 트랜스퍼 됐을 경우는 B6나 OT1은 B6에 트랜스퍼 됐을 때와 비슷한 레벨을 보이는 반면에 P14는 그렇지 못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P14 호스트에는 P14 셀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P14 도너가 들어갔을 때 그 셀프 TCR 컨택에 있어서 저는 컴페티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P14 마우스를 P14에 들어갔을 때 P14 도너 셀이 P14에 들어갔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셀프 TCR 컴페티션 때문에 충분한 라이시시를 인덕션 하지 못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OT1 셀을 B6나 OT1에 트랜스퍼한 셀들을 다시 꺼낸 후에 인비트로에서 인터페론 베타를 처리해보고 보았을 때 보시는 것처럼 셀프 TCR에 받는 강도를 보여주는 CD5 레벨이 OT1 호스트 들어갔을 때 더 낮게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타이버 인터페론 시그널링의 강도에 있어서도 OT1 호스트에 들어간 OT1들이 굉장히 낮은 포스포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셀프 TCR 인게이지먼트가 라이시시 인덕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이 라이브 CDAT 셀의 펑셔널 피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라이브 CDAT 셀들이 서로 다른 제네틱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셀을 RNA 시퀀싱을 돌려서 분석해본 결과 보시는 것처럼 사이토카인 메디에이트 시그널링 레귤레이션에 있어서도 라이시 포지티브 셀이 다른 셀들보다 더 인리치먼트 되어 있는 현상을, 진셋이 인리치먼트 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타이버 인터페론 메디에이트 시그널링 패스웨이 레귤레이션에서도 라이시 포지티브 셀들이 라이시 네거티브 CD5 로우 셀들보다 더 진셋들이 인리치먼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오텀 테스트를 돌려보았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들이 액티베이티드 T셀 프롤리퍼레이션, 그다음에 T셀 프롤리퍼레이션과 액티베이션 관련된 지오텀들이 높게 인리치먼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퓰레이션들을 좀 놓고 봤을 때 하이라이트드 된 진들을 살펴보았는데, 라이시스 포지티브에서 하이라이트드 된 진들을 살펴보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티벳이나 이오머스, IL-18 리셉터 AP, CCL5 등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qPCR을 확인해 본 결과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들이 실제로 티벳, 이오머스, IL-18 리셉터 AP, CCL5 등과 같은 실제로 액티베이티드 릴레이티드 진들이 높게 발현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서로 다른 제네틱 백그라운드, 특히 이제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들이 더 액티베이트 릴레이티드 진셋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제네틱 백그라운드가 실제로 이 셀들의 펑셔널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도 같이 체크를 보았는데요. 먼저 인비트로에서 스플레노사이트에 프로인플라메이터리 사이토카인 컴비네이션의 스티뮬레이션을 주고 사이토카인 프로덕션을 이 세 가지 파퓰레이션에 체크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들이 두 셀들보다 더 많은 인터페론 감마, 즉 펑셔널 프로퍼티가 높은 캐릭터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게 된 질문이 그럼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이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같이 개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피노티픽 체인지만 인터페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비보로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라이시스 네거티브 셀을 B6에 솔팅한 후에요, B6 호스트에 트랜스퍼하고 7일 뒤에 스플레노사이트를 꺼내서 프로인플라메토리 사이토카인의 컴비네이션을 트리트먼트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건 호스트에서 이미 존재하는 라이시스를 기준으로 제가 트랜스퍼해준 셀들에서 인덕션된 라이시스의 인터페론 감마 생산량을 서로 비교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인덕션된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도 세 가지 컴비네이션의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원래 존재하는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이 생산하는 인터페론 감마만큼의 인터페론 감마를 생산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이 페노티피컬리 제너레이션 되면서 걔들의 펑셔널 프로퍼티도 어느 정도 개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트 1, 2의 썸머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CD5 로우 하이 셀들이 페리페럴로 나오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셀프 TCR 시그널을 받게 되면서 서바이벌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 연구를 통해서는 이 두 가지 파퓰레이션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파퓰레이션으로 나이브 T셀은 구별이 가능하며, 이 데이터에는 제가 더 첨부하지 않았지만 이런 파퓰레이션들은 사이머스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발견이 되어지는 파퓰레이션이다라는 것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해서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버 인터페론이 페리페럴에서 계속적으로 이 세 가지 파퓰레이션에 영향을 주면서 특히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의 티벳, 이오머스, IL-18 AP, CCL5, 그다음에 인터페론 감마 생산량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파트 1, 2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파트 3에서는 이 세 가지 파퓰레이션의 LCMV 인펙션 상황 속에서의 반응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이전 연구들을 통해서는 CD5 하이 셀들이 CD5 로우 셀들보다 더 강한 반응성을 보인다라고 논문들이 많이 퍼블리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연구에서는 세 가지 파퓰레이션을 다시 정의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파퓰레이션의 반응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 세 가지 파퓰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솔팅을 하고요. 그룹 1, 2, 3처럼 각각을 믹스처를 1을 만들고 B6, 새로운 B6 마우스에 트랜스퍼를 해주고 LCMV를 인펙션 시켜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룹 1에서는 라이시스 네거티브 셀이 로우 셀, CD5 로우 셀들보다 더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것을 벌크 리스폰스와 테트라머, GP33 테트라머 포지티브 셀의 양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룹 2에서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과 CD5 로우 셀을 비교해 봤을 때도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이 CD5 로우 셀들보다 더 높은 벌크 리스폰스, 안티젠 스페시픽 리스폰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룹 3에서는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과 라이시스 네거티브 셀을 비교해 봤을 때 라이시스 포지티브 셀이 라이시스 네거티브 셀보다 더 높은 벌크 리스폰스, 안티젠 스페시픽 리스폰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연구는, 이 실험은 폴리클로널 마우스 백그라운드로 실험을 한 것인데, 이제 저의 생각에는 이 폴리클로널 마우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리미테이션이, 연구에 제한이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TCR 레파토 베리언스 문제인데요. 이 세 가지 파퓰레이션을 제가 솔팅을 했을 때 TCR 레파토가 각각 솔팅 파퓰레이션이 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겼고, 그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제 생각과 이전 논문들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리미테이션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똑같은 셀들을 꺼내서 트랜스퍼를 했음에도 과연 그 안에 들어있는 ACMV에 스페시픽하게 반응할 수 있는 클론의 숫자가 정말 세 파퓰레이션이 똑같은가라는 의문이 생겨서, 이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P14 레건 너크아웃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사용하는 실험을 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아시는 것처럼 다 아이덴티컬한 TCR을 갖고 있기 때문에 TCR 레퍼토 베리언스를 어느 정도 컴펜세이트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똑같은 셀 넘버를 세서 트랜스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셀 넘버 이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거라, 클로널 프리퀀시 이슈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P14 마우스에서 세 가지 셀들을 솔팅한 후에 B6 호스트에 트랜스퍼하고 ACMV를 인퓨저시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밌게도 라이시 포지티브 셀이 두 파퓰레이션들보다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이 이펙터 프리커서 셀들의 분화도 이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같은 앞의 실험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SLEC와 MPEC의 분화를 CD127과 KLRG 몰레큘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들은 SLEC로 더 우세한 분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CD5 로우 셀들은 MPEC로 더 우세한 분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런 캐릭터들이 정말로 진 레벨로 레귤레이션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컨펌하기 위해서 데이 7 때 이 트랜스퍼한 새 셀들을 다시 솔팅을 해서 RNA 시퀀싱을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LEC 시그니처 진들은 앞에서 보여드린 피노타입 데이터와 코릴레이션 있게 컨시스턴트하게 라시스 포지티브 셀이 네거티브 셀, CD5 로우 셀들보다 SLEC 시그니처 진이 많이 미치머티 되어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MPC 시그니처 진들은 CD5 로우 셀들에서 나머지 두 셀들보다 높게 인위치되어 있는 것을 컨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SLEC 파퓰레이션이 MPC 파퓰레이션보다 더 높은 mTOR 액티비티를 가진 상태로 분화가 되어지는 애들이기 때문에 mTOR 시그널링 패스웨이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앞선 피노티픽 데이터, 그 다음에 RNA 시퀀싱, SLEC 시그니처, MP 시그니처 진 데이터와 코릴레이션이 있게 라시 포지티브 셀이 네거티브 셀, CD5 로우 셀들보다 높은 mTOR 시그널링 패스웨이 시그니처 진들이 미치머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파퓰레이션이 이펙터 페이지 때 각각 어떤 임무놀로지컬 피처를 갖는지 또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에이팝토시스의 이 셀데스의 센시티비티, 그다음에 인트라셀룰러 사이토카인 프로덕션, 메타볼 액티비티를 같이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셀데스 레이트 같은 경우는 원래 SLEC가 셀데스에 민감한 세포인 만큼 라시 포지티브 셀이 더 높은 셀데스 레이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IL-2 프로듀싱 능력이 MPC에서 높다고 이전 논문들에서 잘 밝혀져 있는데, 제 연구에서도 또한 코그니트 펩타이드를 스티뮬레이션 줬을 때 CD5 로우 셀들만 더 높은 IL-2를 생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카, 이카 레벨도 동시에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전 연구들에서 MPC 시그니처를 갖는 세포들이 오카의 레이트가 높고 이카의 레이트가 낮은 현상을 보인다고 논문들이 발표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피노티픽 데이터, 진 데이터와 컨시스턴트하게 CD5 로우 셀들이 더 높은 오카 레벨, 그다음 낮은 이카 레벨을 보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세 가지 파퓰레이션이 서로 다른 분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분화의 양상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제네틱 백그라운드, 그리고 액티베이션 중간에 받은 시그널링의 강도 등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캐릭터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과연 타이버 인터페론 시그널링이 이런 펑셔널 피처에 영향을 주었는가 또 같이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고안한 게 P14 레건 너크아웃 호스트에
안티 인터페론 알파 리셉터 1 블락킹 안티바디, 그다음에 컨트롤 안티바디 인젝션을 해주었는데요. 이걸 통해서 잠시 동안 타입 인터페론 시그널을 못 받은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과 CD5 로우 셀들을 제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각각 마우스에 이렇게 이거를 트리트먼트 해주고 CD5 로우 셀들과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을 다음과 같이 솔팅을 해서 서로 같은 피노타입을 가진 애들끼리 이렇게 원원 믹스처를 만들고 새로운 B6 호스트에 트랜스퍼를 해준 후 ACMV 인펙션을 줘보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클로널 익스펜션 같은 경우는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이 인터페론이 블락킹 됐을 때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SLEC 디퍼런시에이션 같은 경우도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에서만 인터페론 알파 리셉터를 블락킹했을 때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MPC 디퍼런시에이션 같은 경우도 SRCC 포지티브 셀에서만 타입 인터페론이 블락킹 되었을 때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입 인터페론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만이 타입 인터페론을 통한 이런 어떤 얘들의 펑셔널 피처들을 게인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은 실제로 인비보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가졌던 질문이, 이런 피노타입을 갖는다고 앞서서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런 피노타입을 가지니까 CD5 로셀들이 더 높은 메모리 셀을 만드느냐라는 질문이 생겼고, 한번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HMV 감염을 시키고 120일 후에 셀들을 체크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이 7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메모리 프리커서 이펙트 셀의 분할 양상에 따라서 CD5 로우 셀들이 120일 때 더 높은 롱텀 메모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롱텀 메모리 셀들 안에서 TCM과 TEM의 레시오를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CD5 로우 셀들이 나머지 두 세포들보다 더 높은 TCM의 레시오를 가지고 있고 더 낮은 TEM의 레시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CD5 로셀들이 더 높은 롱텀 메모리 제너레이션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트 3를 서머리해 드리겠습니다. 1, 2에서 타입 인터페론이 이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의 이뮤놀로지컬 피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파트 1에서 이 스랩티시아가 타입 인터페론이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의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ACMV 모델로 이 세 가지 세포를 가져오고 와서 체크를 보았을 때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들이 이펙터 페이지 때 더 높은 클로널 익스펜션 레이트를 보였고, 분화 양상은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은 SLEC의 분화를 선호하는 캐릭터, CD5 로우 셀들은 MPC 분화를 선호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메모리 페이지 때의 남은 셀들을 확인해 봤을 때 MPC의 분화의 선호도를 가진 CD5 로우 셀들이 라이시시 네거티브나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들보다 더 높은 실제 메모리 셀을 형성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전 연구들에서는 나이브 셀을 두 가지 파퓰레이션으로 나눠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두 가지 파퓰레이션을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셀프 TCR의 센스 시그널링의 강도에 따라서 이 두 가지 파퓰레이션을 나눠서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파퓰레이션이 LCMV나 리스테리아 인펙션 때 CD5 로우 셀들이 CD5 하이 셀들보다 낮은 프롤리퍼레이션을 보인다고 여러 보고들을 통해서 보여줘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의 분화 양상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하나도 보고된 것이 없었고요. 제 스터디를 통해서는 이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이 사이머스에서부터 만들어지는 파퓰레이션이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이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들이 페리페럴에서 타입 1 인터페론 시그널과 셀프 TCR 시그널을 통해서 더 많이 형성이 되어지고 형성되어진과 동시에 티벳과 이오머스가 그 다음에 인터페론과 같은 펑셔널 캐릭터를 갖는 진들의 발현을 높게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실제 인비보 레벨에서도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들이 더 높은 클로널 익스펜션 레이트를 보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연구에서는 포커스 두지 않았던 이 세포들의 분화 양상에 있어서 CD5 로우 셀들이 MPC 캐릭터, 라이시시 포지티브 셀들이 SLC 캐릭터를 갖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캐릭터와 서로 컨시스턴트하게 CD5 로우 셀들이 더 많은 메모리 셀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파인딩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제 연구의 노벌티는 토닉 타입 인터페론 혹은 우리가 호메오스타틱 타입 인터페론이라 부르는 이 애들이 실제로 나이브 CD8 T셀의 펑셔널리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증명한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나이브 T셀들이 감염 상황에서 어떤 캐릭터를 갖는 셀들로 이펙터 셀로 분화가 될 때 이 감염 후에 어떤 받는 시그널의 종류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분화의 양상이 결정될 수 있지만 제 연구에서는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주장하고 싶었던 바가 라이브 CD8 쓸 때 어떤 얘들이 가지고 있던 캐릭터, 얘들이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면서 받은 시그널링의 어떤 캐릭터가 이 인펙션이 왔을 때 이 나이브 CD8 셀들이 이펙터 T셀을 분화할 때 양상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 여러 연구를 진행해 오면서 앞으로 계속 뭐 연구를 진행할 텐데 제가 가지고 리서치 인터레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브 T셀 페이즈 때 제가 잠깐 보여드린 에피제네틱거라는 제네틱 백그라운드 체인지가 얘들의 캐릭터를 많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제네틱 백그라운드나 에피제네틱 백그라운드를 바꿀 수 있는 팩터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첫 번째로 뭐 안티젠 TCR이 뭐 가장 중요하겠지만 제가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는 이 페리페럴에 존재하고 있는 이뮤노 모듈레토리 팩터들이에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이 될 수도 있고 뉴트리언트, 메타볼라이트, 호르몬 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미국 나가서 연구를 하게 될 부분도 아마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뮤노 모듈레터리 팩터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이브 CD8 T셀들이 혹은 나이브 T셀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호메오스타틱 파퓰레이션을 만들게 되고 이런 서로 다른 호메오스타틱 파퓰레이션, 헤테롤로거스 파퓰레이션들은 튜머 마이크로 엔바이러먼트, 크로닉 인펙션, 오토이뮨 디지즈에서 서로 다른 반응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제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제 연구가 여기까지 진행될 때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제가 여기다 다 써놨고요. 특히 지도 교수님이신 윤철희 교수님과 조지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